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근길 톡톡 5번째 시간입니다. 맨날 출근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달리면서 찍었었는데 오늘 집에서 좀 일찍 나와갖고 좀 주행 소음 없이 한번 찍고 싶어서 달리는 뭐 그런 장면 없이 차 대놓고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부동산 얘기예요. 그 임대차 3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전월세 상한제, 뭐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뭐 이렇게 3개 해갖고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저한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3법 중에 2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저 같은 직장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부동산 그 임대차 3법 그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제 스토리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그 집이 한 채 있어요. 서울에. 다행히 그 결혼 전에 분양받아 놓은 집이 있어 갖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고 있었고, 와이프는 고향은 밀양인데 뭐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2달 반 살다가 이제 그 분양받은 집 입주 시기가 와갖고 입주를 했죠. 입주를 하고 그때 한번 이사를 하고 또 한 2년 반 또 살았어요. 그 집에서 살다가 그때 제가 집값이 좀 오르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 그분이 지은 뭐 부동산 뭐 미친 짓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동산 하여튼 하락론자시잖아요. 그분이 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 책을 한 2권인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약간 비관론자 같이럼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때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집값도 좀 오르고 해서 팔았었죠. 팔고 이제 어머니가 그 송파구 거여동에 살고 계셔갖고 그 근처에 전세로 갔어요. 왜냐, 나는 부동산 비관론자니까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렇죠. 하고 부모님 댁 근처로 전세를 들어가 살다가 이 몇 억이라는 돈이 그냥 통장에 몇 달을 놔뒀어요. 근데 야, 이거 그냥 놔두니까 정말 줄어드는 느낌? 막 집값 올라가고 하는데 나만 도태되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나중에 그래 거여동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중심부로 가자 뭐 이래갖고 한 채를 이제 샀죠. 이제 이사를 이제 부모님 댁에서 어렸을 때는 좀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애기 키웠다가 애기 초등학교 갈 때쯤에 이사를 들어가려고 거기에 집을 사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갑자기 영종도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를 옮기면서 1년만 살고 나왔죠. 거여동에서. 그리고 거여동에서 영종도까지 또 한 2달 정도 출퇴근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출퇴근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송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인천 송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송도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송도에서도 맨 처음에 전세 계약을 2년을 했어요. 2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팔았어요, 집을. 그리고 그 뒷주인이 들어가 살겠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나와야지. 그래서 송도 다른 근처,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갔죠. 전세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여쭤봤어요. 저희 좀 여기서 오래 살고 싶은데 뭐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동산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집 그 주인들이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다. 원래는 이 집 그때 거의 집이 비어 있었거든요. 팔리지 않으니까 뭐 여기 집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오래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좋네요. 그리고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요즘 아시죠? 집값 엄청나게 폭등한 거, 그 전세값이 엄청 높은 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도 다른 동네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집이 집주인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자기네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내년에 그 계약 기간 끝날 때 좀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사를 가야 되네. 피곤해. 막 또 이런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저도 이제 집이 있는데 거기 반전세를 줬거든요. 그쪽에서 저희는 꼭 반전세 받을래요, 월세를 좀 받고 싶어요 얘기한 거 아닌데, 그 세입자가 원해갖고 반전세로 줬어요. 반전세로 줬는데, 지금 임대차 3법 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제도 있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료에서 5%밖에 못 올리는 법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 세입자가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계속 살고 싶어 하면은, 저는 아무리 올려도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저는 여기 송도에 있는 집, 전세 살고 있는 집에서 집주인이 들어온다니까 나가야 되는데, 송도에 있는 전세도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지금. 너무 올라버려갖고, 저쪽에 5%밖에 못 올려받으면, 이쪽에서 이제 맞춰줄 돈이 없는 거죠. 이게 참, 나라에서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드시긴 정책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를 머리 아프게 만들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법이. 물론, 처음에 송도로 이사 올 때, 그 집 팔고, 실거주할 집을, 나라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실거주할 집 한 채만 사라고. 그러면 그 집을 팔고 송도에 집을 샀으면 그런 문제 없었을 건데, 네가 그쪽에다 집을 남겨놓고 이쪽에 왔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제가 진짜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언젠가 또 그 동네 들어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도 물론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적어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 결론은 계속 그 집을 두고 가고 여기서 전세를 살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나도 내 집에 들어가자 하면은 제가 또 출퇴근이 너무 힘든 거죠. 와이프는 어쨌든 저도 나중에 교육 때문에라도 다시 이사를 갈 거를 예전에 예상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집을 샀지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정말 들어갈 생각이었고, 지금은 이제 직장이 이쪽으로 오면서 송도에 살다 보니까 여기 많이 적응도 됐고, 이제 4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좀 흘러가는 상황은, 저한테 이제 세입자한테 통보를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온단다, 나보고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세를 맞춰주지 않으면, 시세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세입자가 또 제 세입자가 저한테 제안을 한 게, 그래 그러면 반전세 놓는 거를 이제 완전 전세로 돌릴게. 근데 이제 예전에 계약 당시에, 지금 시세 말고 계약 당시에 그 당시에 시세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해줄 테니까, 너네가 그러면 거기서 그 집주인한테 한번 너네도 제안해봐. 그렇게 그러면은 그 집주인도 안 들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나도 한번 우리 집주인한테 얘기해 볼게. 그랬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 전세를 올려주면 안 들어오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주인도 그랬거든요. 자기네 전세가 올라갔고 여기 계속 사셔갖고 전세를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네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렇게 꼬여요 지금. 이거 정말 피곤합니다. 물론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리고 이 새로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시행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새로 만들어진 법이, 이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물론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효과를 바라고 또 정부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저도 이제 서민이고, 우리 집주인도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분도 서민이실 거고, 우리 저기 세입자, 그분도 당연히 서민이겠죠. 지금 평범한 직장인, 뭐 서민 세 가족이 이렇게 뭐 머리 아프게 된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부동산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뭐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 그런 거는 뭐 없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 이렇게 새로운 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그냥 제 하소연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찍어봤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막 코로나 확진자 하루 1000명 넘고 그러죠. 아, 진짜 이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나가기가 무섭네요. 요즘 날씨도 굉장히 춥고 하니까 건강 진짜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정말 조심하시고, 마스크 진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에 소중한 시간 투자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